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오늘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으로 자기 자신을 선정을 했네요. 안진걸 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예. 바로 며칠 전에 안진걸 처장을 포함한 22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재판정에 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재판이에요? 예, 정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쑥스러운데요. 이 22명의 총선 내 2016년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예, 그때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고 전국의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좋은 정책 제안하면서 예. 동시에 지난 4년간 국회를 평가했을 때 나쁜 행동을 일삼고 좋은 정책을 방해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뭐 조롱했다든지 예.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하신 분들을 제가 모아서 예. 시민단체들이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추천도 받아가지고 예. 35명을 낙선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낙선운동? 예. 예. 현행선거법상에 낙선운동은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아하. 특히 그 유명한 이제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유인물에 사람의 이름이나 정당을 적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피켓에 예, 유인물까지요. 유인물에도 예. 그러면 그 35명을 어디다가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걸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단체 회원들한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아하. 오프라인에서 정작 그 지역구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네. 알리고 싶어도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유인물, 현수막, 그다음 피켓 말고는 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 이 후보가 왜 낙선 후보가 됐는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라든지 이노군 후보가 이제 대표적 낙선 대상 후보가 돼서 그건 선관위도 허용을 하고 있는 조치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한테 유인물도 못 줘요? 아니 기자들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아하. 지역 구민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네. 그거 뭐냐 달라 제가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줬다가 또 선거법 위반 시비 걸릴까 봐. 기자들한테만 예, 그렇게 철저하게 했거든요. 명단과 이유를 쭉 써서. 예, 맞습니다. 그럼 예, 기자님들이 보시고 이게 타당하면 기사를 쓰는 거고 예. 기사를 안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데스크에서 흔히들 말하는 킬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꽤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나름대로 전국 시민단체 1000여 개가 모여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원이라든지 청년 대책을 뭐 방해하고 청년들을 오히려 그 채용 비리를 예, 예. 앞장선 의원이라든지. 아니, 기억나요? 기억나. 예, 그래서 예. 당시에 그리고 피켓을 못 들게 하니까 예. 저희가 피켓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 그게 당시 대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구멍은 예. 사람 이름이 들어갈 사이. 그러니까 제가 최경환 후보를 반대합니다. 최경환 후보를 찍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현행 예. 선거법에서는. 예. 그것도 황당하긴 하죠. 예.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구멍에 사람 이름을 안 적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만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기자님들이 알아서 상상하고 이제 쓰시는 거죠. 좋습니다. 예. 그랬는데 22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예. 왜 제가 어려운 이웃을 선정했냐면 뭐 저야 근근히 이런 경험도 많이 있고 이명박 전 박근혜 아니 근데 정부에서 여러 번 우선 기소됐는데 기소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기자회견이 말이 기자회견이 실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란 방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구멍 뚫린 피켓이 예. 구멍이 뚫렸긴 하지만 그걸 사진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으면 뒤에 최경환 후보 사무소, 오세훈 후보 사무소가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비칩니다. 아 그렇게. 네, 언론에 그렇게 나갔더니 그게 일종의 그 피켓에 이름을 적지 말한 거에 변종 행위다. 네. 이렇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본인들도 분명히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예. 또
35명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후보들이 누구냐 해서 국민들께서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앙케이트를 한 거 있는데 이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건 의견 수렴 절차이거든요. 지금 현재 네. 온라인에서는 낙선운동이 전면 허용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35명 중에 그 10명이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라고 그냥 의견 수렴을 해주신 건데 네. 그거 가지고 또 선거법이 금지하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네.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어려운 이슈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 기소된 청년단체 회원들 중에 한 분이 기소가 되면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법 기소되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잘못 저지르고 불온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 잘려가지고 그분이 오늘 이번 재판장에서 막 울먹이기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연결하는 강홍구 피고인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형법을 이제 받게 생긴 겁니다, 이제. 12월 4일 날 입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아요. 예. 그리고 원래 카투샤나 장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소된 상태니 그런 게 다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좀 했다고 그것도 기자회견 정도 한 겁니다. 그 지역구에서 딱 한 번. 예. 그랬다고 이렇게 22명이나 무더기로 기소해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검찰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소된 거는 작년이죠. 그때 이제 입건돼 가지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예, 맞습니다. 기소됐고, 이번에 결심 공판 월요일 날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인데 안진걸 처장은 다른 분들은 다 벌금형이 구형됐는데, 네. 저는 이제 옆에 또 제가 무슨 수계라고, 제가 수계가 아닌데도 징역 8개월이나 구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 예. 근데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되는 중형입니다. 그렇죠. 의원직이나 지자체장도 다 자리를 잃을 정도잖아요.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만 원 이상 단순 참가자, 피켓 만든 사람, 발언 안 한 사람들까지 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 구형하고 저한테는 징역 8개월이나 구형했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당해서 괜찮은데 선거가 그럼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12월 1일 날 10시에 예, 재판이 있는데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름 굉장히 잘못하면 의미 있는 안진걸 처장을 8개월 동안은 못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근데 별로 비장해 보이진 않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건데 근데 또 제가 여기 청취자들께 예의를 망각하고 막 제가 억울하다고 막 징징 울어서는 안 되니까 담담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뜻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국민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지적을 주신 분들을 이 후보는 문제 있다고 알린 것 정도거든요. 네, 그랬다가 직장을 잃은 청년도 있고 장교나 카투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군형법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젊은이도 있고. 자, 그 장교나 예. 카투사 가려고 했다는 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강홍구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강홍구 사무국장은 구형이 어느 정도 돼요? 아, 예, 저는 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 예, 예. 네. 그런 구형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구형을 듣고 원래는 저희 피고인분들이 한 22분 정도 되셔서 예. 최후 진술을 되게 짤막짤막하게 예.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검사님 바로 앞에 제가 앉아 있어서 아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예. 준비해왔던 그 최후 진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좀 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예, 예. 황당하고 짜증나고 예. 화가 났다? 예, 예, 예. 왜요? 어쨌든 그 선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목소리일 텐데요. 네. 이거는 뭐 피켓 한 번 들었다, 뭐 기자회견 참가했다 이런 것만으로 예.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과한 벌을 준다고 생각해서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예. 낙선운동에 참여하면서 예. 잘못하면 이러다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게 네. 저는 어쨌든 올해 나이가 29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그런 낙선운동 예. 그때의 뭐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지금 하는 건 정말 최대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예. 뭐 당연히 무슨 뭐 기소가 되겠거니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4년 총선에도 대대적인 낙천 운동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당수 벌금형을 실제 선고받았던 전례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다시 벌금형 안 받으려고 이제 시민단체 지도부들이 이번에 굉장히 조심했다. 지금 우리 조심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어쨌든 최대한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 저희가 뭐 사람들이 많이 간 것도 아니고 뭐 낙선 후보로 좀 뭐 지명이 되신 그런 예. 후보님 사무실 앞에서 한두 번 정도 한 게 전부거든요. 기자회견 예. 방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예, 예. 그 기자회견 할 때 현장에 선관위 직원도 있었다면서요? 예, 선관위 직원도 계셨고 경찰분들도 뭐 계속 계셨던 근데 것 그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제지하거나 경고하진 것도 없었어요? 예, 제가 한 6, 7분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간 현장에서는 그런 점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뭐 안진걸 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투샤나 장교 가려고 했다가 이 기소되면은 그걸 못 갑니까? 그런데? 아, 예, 저도 그거를 작년에서야 처음 알았는데요. 그 작년 어쨌든 9월 말이었나 10월 그쯤 해서 제가 기소가 됐는데 예. 이게 그 병무청에 뭐 문의를 해 보니까 예. 좀 뭐 모집 규정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사라든가 재판을 받게 되면은 지원 자격이 좀 박탈되는 뭐 이런 내용의 예.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지원 자격이 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그래 지금 그냥 그 일반 군대를 가게 된 거죠? 이게 언제 일반 입대 예정입니까? 아, 저는 이제 12월 첫 주 월요일인 4일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선고가 예정이 12월 1일이라면서요? 예, 예, 예. 그럼 만약 거기서 벌금형이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 입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뭐 육군병으로 가는 거에 문제는 없을 건데요. 예.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장교나 카투사 지원 자체가 일단 그거는 못 하시게 된 포함해서 거고. 모든 그러니까 뭐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병 예. 같은 경우에도 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랜덤으로 나오는 그 영장에 따라서 예. 육군병만 가야 하는 거고 예. 가게 되면 이제 재판 그 관할이 어쨌든 뭐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네. 민간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심은 용산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항소하게 되면 이제 군사법원으로 간다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12월 1일 선고 한번 좀 잘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진걸 처장, 뭐 저는 네. 아까 안진걸 처장이 처음 그 총선대 활동을 쭉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기준이 뭔가 예.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뭐 예컨대 참여연대 홈페이지 또 방금 연결했던 금융정의연대 홈페이지 이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35명 명단 이런 사람들을 낙선 대상자로 정합니다. 이렇게 게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전혀 문제. 예전엔 그마저도 단속을 했는데. 아니 그거는 괜찮은데. 예, 워낙 선거법이 이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씩 고쳐지고 있는 상황. 유인물 나눠주는 건 안 된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 정관용 선생님이나 우리 청취자들이나 제가 트위터로 또는 예. 페이스북에 그 예를 들면 후보가 공기업 채용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반대합니다라는 걸 뭐 10,000번 올려도 돼요. 사실이니까. 예. 근데 딱 그 후보 사무실 앞에서 1인시 딱 한 번만 하면 그걸로 입건되고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저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하다가 예.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그 모 후보 청년 채용 비리 또는 청년 정책 반대 했더니 입건이 됐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관위 스스로도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고 자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요번 이건은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선관위가 4월 10일 날 갑자기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진압 바로 현장에서도 저희가 한 번도 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원래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거든요. 단속을 하고. 근데 한 번도 문제 없는데 선거 전날 갑자기 2명을 고발했습니다. 그 시민사단체 연대 저하고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강호 사무처장이랑 예. 두 사람 하고 그러더니 2명만 그냥 고발했나 보다. 근데 급조한 고발 냄새가 너무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또 전격적으로 10군데를 한 겁니다. 압수수색까지? 네, 시민사단전대 이승훈 처장, 예.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실장 집까지 그리고 예. 저희 집, 뭐 예. 차량, USB 그다음에 어쨌든 시민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 시민단체 연대회 사무실과 압수수색해서 그러더니 소환자를 점점 늘리더니 최종적으로 22명이나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네, 여기에 네. 또 총선 청년 네트워크 또 용산 참사 가족 대책 이분들 또 입건이 되고 수사를 받았거든요. 예, 예. 무려
나쁜 후보가 나쁜 점이 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우리 유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말 듣고 무조건 안 찍는 거 아니시잖아요. 청취자들께서도.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이 지난 총선 때 이 선거법 기소가 된 겁니다. 지난 총선에 보수단체 쪽에서 비슷한 활동한 건 없어요? 많이 있었죠. 이러니까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실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피켓에 민주당이란 당명도 쓰고 그 개혁적인 그 의원 활동했던 의원님들 이름까지 써가지고 낙선 대상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처벌 안 받아요? 선관위가 입건도 안 했습니다. 조사도 안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현행선거법 어쨌든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예. 유인물에 후보하고 정당 이름을 적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철저히 지켰거든요. 네.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보수단체들은 조용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에 크게 나와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자회견을 통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그 정당성 입증됐다고 생각됩니다. 방송 듣고 정소현님 들으면서 함께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힘내세요. 1870번님 이 나라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검찰이 아닙니다. 9977번님 낙선운동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니까 예, 정말 고맙습니다. 12월 1일 재판부도 아마 이런 목소리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라도 뭐 유죄가 나면 또 항소하고 상고해서 예. 대법원까지 가봐야죠. 그동안 이제 법정 투쟁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많이 확대됐거든요. 저희들도 더 성실히 열심히 활동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 그 대표들이 바로 이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들입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여기서 마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